여러분, 혹시 오늘도 몸 어딘가가 가려워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한가 보다 하고 그냥 참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큰일 날 뻔한 당신을 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만 하는 그 고통은 단순히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신장과 간이나 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마지막 눈물의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려우면 효자손을 찾거나 연고를 바르곤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른 채 겉만 긁어내는 것은 타들어가는 불길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3가지 큰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신호를 보내는 3곳의 위험한 가려움 부위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순한 건조함과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치명적인 가려움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세 번째, 독소가 쌓인 장기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양배추 식사법을 공개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응급실 현장에서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깊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결코 이유 없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려움증은 우리 몸속의 거대한 공장인 간과 신장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에 보내는 가장 간절한 호모나 다름없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상 사례를 겪으며 가려움증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르신들이 단지 가렵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큰 병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저의 30년 경험이 녹아있는 정수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조언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나누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치명적인 질병의 경고인 3곳의 가려움 부위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닌 전 세계 의학계가 공인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자마피부과학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가려움증을 겪는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특정 질환에 걸릴 위험이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배라는 수치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는 경보입니다. 간암이나 담도암, 그리고 신부전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피부 가려움이라는 신호로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가려움증을 겪는 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손쓰기 힘든 상태에서야 병원을 찾으신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가려움은 우리 몸의 신경계가 독소에 반응하는 아주 복잡한 신호체계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독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면 피부 아래 신경 말단이 자극을 받아 참기 힘든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피부의 문제는 겉면의 염증이 아니라 우리 몸 깊숙한 곳에서 장기들이 보내는 비명이자 경고입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이 무서운 진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몸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부위가 가려울 때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세 곳의 핵심 부위를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통계나 이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사생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순간은 바로 환자에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전해야 할 때였습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왔던 68살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은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외손자의 결혼식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계셨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약 1년 전부터 정강이와 고관절 부위가 가끔 가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한가 보다 혹은 겨울이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저렴한 보습제만 듬뿍 바르며 참으셨던 것이지요. 할머니의 가족들도 연세가 드시면 다들 조금씩 가려운 법이라며 누구 하나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결혼식을 단 한 달 앞두고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온몸이 퉁퉁 붓는 부종 증상으로 응급실에 긴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장 기능은 이미 90% 이상 망가진 상태였고 의학적으로는 신부전증 말기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1년 전부터 정강이 부위에 지속되었던 그 가려움증은 사실 신장이 필사적으로 보내고 있었던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토록 고대하시던 손자의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인공투석기 소리를 들으며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손자의 결혼식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는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선생님, 가려운 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시작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인성 가려움증이라는 말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부 겉면에 상처가 없는데도 참기 힘들 정도로 가렵다면 그것은 이미 내장기관 내부에서 독소가 가득 찼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큰 통증 없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가려움증 같은 간접적인 신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머니의 사례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할머니가 1년 전 정강이가 가려웠던 그 시점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를 알고 계셨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일찍 발견했더라면 식이요법과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고 손자의 손을 직접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을 테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어딘가를 반복적으로 긁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볍게 넘기는 그 행동 하나가 어쩌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가 그토록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몸의 신호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이상 무지함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스스로 고통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몸속의 필터인 신장과 간이 어떻게 망가졌을 때 피부로 독소를 뿜어내게 되는지 그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우리는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님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몸 안의 장기가 망가지면 피부가 가렵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과학적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과 간입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서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간은 몸에 들어온 독소를 분해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필터들이 오염되거나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걸러지지 못한 요독이나 담즙산 같은 독성 물질들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며 온몸을 타고 돌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자면 혈액 속에 쌓인 독소들이 피부 바로 아래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신경 말단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가려움을 느끼는 아주 미세한 신경들이 있는데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독성 물질들이 이 신경들을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겉에는 아무런 발진이나 상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 안쪽에서부터 타오르는 듯한 가려움이나 무언가 기어가는 듯한 기분 나쁜 감각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인이라는 성분이 쌓이게 됩니다. 이 인 성분이 과도해지면 칼슘과 결합하여 피부를 아주 건조하게 만들고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전 환자들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긁게 되는 진짜 원인입니다. 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담즙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담즙산이 피를 타고 피부에 쌓이는데 이때 느껴지는 가려움은 일반적인 두드러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처럼 가려움증은 우리 몸의 필터가 한계에 다다랐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중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는 큰 발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이 정보가 정말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구독을 통해 제가 매일 전해드리는 건강 지혜를 놓치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셨다면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하고 더 힘을 내어 다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며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고등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내장기관은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이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하고 단순히 가려움 완화제나 연고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고장난 엔진의 경고등을 테이프로 가려버리고 계속해서 달리는 위험한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장과 간, 그리고 다른 장기들이 비명을 지를 때 나타나는 세 곳의 핵심 가려움 부위를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병의 조기 발견 확률을 수십 배 이상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위험 신호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가려움 부위는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평소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려우면 우리는 흔히 무좀이 생겼나 혹은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피부 겉면에 아무런 물집이나 붉은 반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바닥과 발바닥 안쪽에서부터 참기 힘든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간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화학 공장인 간은 담즙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담즙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간염이나 간경화
혹은 담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특징은 밤이 될수록 가려움이 극도로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을 하느라 잘 느끼지 못하다가 몸이 이완되는 밤 시간이 되면 혈액 속의 담즙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손발을 꼼짝 못할 정도로 괴롭힙니다. 두 번째 특징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가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열기가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신경 말단에 붙어 있는 독소들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바닥과 발바닥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신경의 집합체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손발은 전신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지요. 이곳이 가렵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간이 해독 능력을 잃고 독소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입니다. 특히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통증 대신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이라는 아주 정교한 신호를 통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반복적으로 긁고 계시다면 절대 효자손이나 연고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불이 난 건물의 비상벨을 시끄럽다고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려움증을 방치하면 황달이 나타나거나 복수가 차오르는 등 치명적인 간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 독소에 의한 신경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간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가 멈추고 혈액이 탁해지며 결국 신장까지 함께 망가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변에 소중한 친구나 가족 중에 손발을 자꾸 비비거나 긁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손발이 가려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피부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손발 가려움은 내부 장기의 기능 저하를 알리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간세포가 파괴되거나 담관이 막혀서 담즙산이 배출되지 못할 때 우리 몸은 가장 민감한 부위인 손바닥과 발바닥을 통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겉보기엔 멀쩡해도 안쪽에서부터 무언가 찌르는 듯 하거나 간지러운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간이 보내는 절박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주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의 건강 지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위험 부위인 손바닥과 발바닥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경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발보다 더 넓은 부위에서 은밀하게 나타나는 두 번째 위험 신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폐와 다른 내장기관들의 위기를 알리는 등과 날개뼈 부근의 가려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질병과 연결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저는 오늘도 30년의 경험을 담아 가장 정직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부위에 대한 설명도 정성을 다해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위인 손발의 가려움이 간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였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위는 바로 등과 날개뼈 부근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이 잘 닿지 않는 등 한복판이나 날개뼈 주변이 미친 듯이 가려워서 효자손을 옆에 끼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보통 등이 가려우면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거나 나이가 들면 등이 원래 가려운 법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 깊숙한 곳에서부터 콕콕 찌르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폐와 내부 장기들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등 부위의 가려움은 우리 몸의 신경계와 내장 기관 사이에 복잡한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특히 날개뼈 주변은 우리 몸의 호흡을 담당하는 폐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혹여나 좋지 않은 종양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를 감지하고 비정상적인 면역 물질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등 쪽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게 되면 우리는 원인 모를 극심한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은 우리 몸의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내부 장기에 독소가 쌓이거나 종양이 생겨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그 신호가 척추를 타고 전달되어 등 전체가 가려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신경병성, 소양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증 약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긁을수록 통증처럼 변하는 가려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등이 가려운 것은 우리 몸이 당신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만 보고 사느라 정작 보이지 않는 등, 뒤에서 벌어지는 장기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 등의 피부가 두껍고 감각이 다소 둔해져 있기 때문에 가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이미 내부에서는 상당한 진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폐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나타나기 수개월 전부터 등 쪽의 가려움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또한 우리 몸에 림프 순환이 막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쓰레기, 하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등 쪽에는 이 림프관들이 촘촘하게 지나갑니다. 신장과 간이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하수도가 막히면 등 쪽으로 독소가 역류하며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등이 가렵다는 것은 내 몸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마지막 비명인 셈입니다. 원인을 찾아내어 뿌리를 치료해야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날개뼈 주변이 가려우면서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등이 좀 가려워도 그냥 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슬픔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이 가려운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늙어서 당연한 현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흔드는 깃발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자꾸 효자손을 찾거나 등을 벽에 문지르는 모습을 보신다면 단순히 효자손을 사드릴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십시오. 부모님의 등 뒤에 숨겨진 장기들의 비명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위험 부위인 등의 가려움이 가진 무서운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마지막 부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부위야말로 신장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로 정강이와 발목 주변의 가려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이 부위가 신장 수명의 척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마지막 비밀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당신의 신장은 내일도 소리 없이 망가져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사랑으로 대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부위의 이야기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여정의 가장 핵심이자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짓는 마지막 부위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손발과 등의 가려움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부위는 당신의 신장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강이와 발목 그리고 고관절 주변의 가려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독 다리 아래쪽이 가려워서 피가 날 정도로 긁고 계시지는 않나요?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부으면서 정강이 부근이 가렵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장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하여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의학적으로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가장 정교한 필터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의 요독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독소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인간의 특성상 혈액 속의 무거운 노폐물과 독소들은 자연스럽게 몸의 가장 낮은 곳인 다리와 정강이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강이 피부 아래에 차곡차곡 쌓인 요독은 신경 말단을 아주 날카롭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괜찮은데 유독 다리만 미친 듯이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기묘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성소양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려움은 일반적인 피부병과는 확연히 다른 몇 가지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피부가 배머물처럼 하얗게 일어나면서 아주 건조해진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수분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 피부가 극도로 메마르는데 이때 독소까지 쌓이니 가려움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려운 부위의 피부 색깔이 점차 어둡고 칙칙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요독이 피부세포를 파괴하고 색소 침착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정강이를 봤는데 예전보다 피부색이 거무스름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 중에서도 가장 입이 무거운 장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50% 넘게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 몸은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이 없으니 우리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좀 가렵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정강이가 가렵기 시작했다는 것은 신장이 더 이상 독소를 걸러낼 힘이 없어서 피부 밖으로라도 독소를 뿜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살 할머니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할머니가 1년 동안 참아왔던 그 정강이 가려움은 사실 신장이 보내는 눈물의 호소였습니다. 만약 그때 다리의 신호를 알고 신장 검사를 하셨더라면 투석기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께서는 다리가 가려우면 흔히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다리를 두드리거나 뜨거운 찜질을 하시곤 하죠. 하지만 신장이 망가진 상태에서 뜨거운 열기를 가하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열기는 혈관을 확장시켜 독소를 더 활발하게 신경으로 전달하고 가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집니다. 이때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긁게 되면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여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상처 회복 속도도 매우 더디기 때문에 정강이의 작은 상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욕창이나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정강이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의 외침이 아니라 신장이라는 거대한 필터가 멈춰서기 직전에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몸이 퉁퉁 붓고 자다가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때는 이미 신장이 제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강이와 발목 주변이 가려운 분이 계신다면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장 수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정강이는 당신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독소가 차오르면 가장 먼저 그곳에서 반응이 옵니다. 손등이나 팔은 괜찮은데 유독 다리 아래쪽만 가렵다면 그것은 100% 내장기관의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가려움증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을 결정짓는 경고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손바닥과 발바닥, 그리고 등과 날개뼈, 마지막으로 정강이와 발목까지 우리 몸의 3가지 핵심 가려운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3곳은 당신의 간과 폐, 그리고 신장의 상태를 대변하는 거울입니다. 이제 왜 가려운지를 알았고 어디가 위험한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해결책입니다. 망가져가는 신장 수명을 다시 되돌리고 혈액 속의 독소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려움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해온 신장 해독의 결정판을 공개하겠습니다. 신장의 필터를 다시 깨끗하게 닦아주는 기적의 식재료인 양배추와 계란을 활용한 비법 식단,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해결책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투석기 옆에서 보낼 인생이 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산책하며 보낼 건강한 인생이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강이의 가려움에서 시작된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생명의 빛을 되찾는 그 마지막 열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소중한 정보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려움의 원인과 위험한 부위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정립한 가장 확실한 의료 방어 체계인 333 법칙을 지금부터 상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법칙만 숙지하셔도 당신의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은 3주라는 시간의 법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려움증이 특정 부위에서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가벼운 피부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일반적인 피부 세포는 2주에서 3주 사이에 재생 주기를 가집니다. 단순한 외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라면 3주 안에 반드시 가라앉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3주가 넘도록 가려움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밤마다 심해진다면 그것은 피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 속의 요독이 신경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대형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3은 제가 앞서 강조한 3곳의 핵심 부위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그리고 등과 날개뼈, 마지막으로 정강이와 발목 주변입니다. 가려움이 이 3부위 중 한 곳 이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간과 폐, 그리고 신장이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연쇄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여러 부위가 번갈아가며 가렵거나 전신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혈액 속의 독소 농도가 이미 위험 수치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 부위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살피며 피부색의 변화나 부종의 유무를 체크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 3은 반드시 받아야 할 3가지 정밀 검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단순히 피를 뽑는 것이 아니라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로 신장에서만 걸러지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신장 필터가 막혔다는 직설적인 증거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당신의 신장이 현재 몇 %의 힘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검사는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가 있는지 혹은 혈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 같은 소중한 영양소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터가 망가지면 구멍이 커지면서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되고 소변의 거품이 서너 시간 이상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신장과 간의 형태적 변화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신장이 쪼그라들었는지 혹은 낭종이 생겼는지 담관이 막혔는지를 확인하여 가려움의 근본적인 물리적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검사는 보건소나 가까운 내과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3주 이상 가렵다면 무조건 이 세 가지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의료진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정강이가 가려운 지 3주가 넘었는데 신장 기능 검사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아는 만큼 대접받고 아는 만큼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장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통해 그 비명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또한 평소 자신의 소변 색깔을 관찰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자가 진단법입니다. 소변이 콜라색처럼 어둡거나 지나치게 거품이 많다면 그것은 가려움증과 함께 신장이 완전히 지쳤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이 신호를 발견했을 때 즉시 병원을 찾는 용기가 당신을 인공투석의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333 법칙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순히 가려워서 긁는 손동작을 멈추고 이제는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의료적인 대처와 더불어 우리 몸 스스로 독소를 배출할 수 있게 돕는 기적의 생활 습관과 림프순환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혈액을 맑게 하고 지독한 가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의학적인 검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자생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키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통해 그 진행 속도를 늦추고 남은 기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습관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우리 몸의 쓰레기 하수도라고 불리는 림프 체계를 청소하고 혈액 속의 요독을 배출하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하는 습관은 바로 맨발로 흙길을 걷는 어싱입니다. 우리 몸의 발바닥에는 신장과 연결된 용천혈이라는 아주 소중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지구의 표면과 우리 몸이 직접 닿으면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다리가 붓고 가려운 어르신들께 이 맨발 걷기는 천연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함으로써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고 정체된 독소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따뜻한 햇볕 아래 흙을 밟아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정강이의 지독한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드는 시간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이 독소를 걸러내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나 현대의학적으로나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간과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혈액을 청소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야만 우리 몸의 림프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며 세포 속의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놓치고 늦게까지 깨어 있다면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독소는 다시 혈액 속을 떠돌며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가려움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무조건 밤 11시 이전에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림프관을 열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겨드랑이와 서해부, 즉 사타구니 주변에는 독소가 모이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 림프순환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지개를 크게 켜고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막힌 하수도를 뚫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따뜻한 물을 한두 모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액 내 요독의 농도를 희석하고 소변을 통해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약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맨발 걷기와 일찍 잠드는 습관, 그리고 림프를 자극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당신의 신장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가려움이라는 고통을 원망하기보다 내 몸이 깨끗해지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당신의 혈액을 맑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으로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음식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신장 해독의 최고 식재료인 양배추와 계란을 활용한 구체적인 식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곧 당신의 피가 되고 그 피가 당신의 가려움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신장 수명을 늘려주는 기적의 레시피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신장을 살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열쇠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약보보다 식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이 피를 맑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년 연구 끝에 가려움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하는 식재료는 바로 양배추와 계란입니다. 이 평범한 재료들이 어떻게 신장의 수명을 늘리고 지독한 가려움을 멈추게 하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이유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는 신장을 위한 천연 해독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양배추 속에는 비타민 U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흔히 위장에 좋다고 알려진 이 성분은 사실 신장의 사구체, 즉 피를 걸러주는 미세한 필터의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혈액 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요독이 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데 양배추는 다른 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계란을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단백질 섭취를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과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란은 노폐물을 가장 적게 남기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식품입니다. 고기나 생선보다 소화가 잘 되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성분의 함량도 적절하여 가려움증을 겪는 어르신들께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하는 기적의 양배추 계란 요리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요리법은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신장 해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양배추 300g을 준비하여 가늘게 채를 썹니다. 이때 양배추를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씻어내면 잔류 농약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란 3개를 풀어서
잘 섞어줍니다. 더 좋은 효과를 보시려면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트밀이나 귀리가루를 3숟가락 정도 추가해 보십시오. 오트밀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켜 신장의 부담을 한층 더 덜어줍니다. 조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불의 세기와 기름의 선택입니다. 팬에 신장에 좋은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먼저 채 썬 양배추와 약간의 양파를 넣어 3분 정도 가볍게 볶아줍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양배추가 살짝 숨이 죽으면 풀어놓은 계란물을 붓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익혀줍니다. 강한 불은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약한 불에서 앞뒤로 5분씩 천천히 구워내십시오. 간은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소금 대신 들깨가루를 뿌리면 고소한 맛은 살리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이 양배추 계란 요리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실제로 정강이가 가려워 잠을 못 자던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식단을 한 달간 유지한 뒤 피부의 건조함이 사라지고 가려움증이 80% 이상 호전되었습니다. 피가 맑아지니 신경의 자극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입맛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혈액세포를 바꾸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이나 짠 음식을 멀리하고 자연이 준 선물인 양배추와 계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투석기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가려운지, 어디가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이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마지막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가려움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넘어 당신의 소중한 생명과 신장의 수명을 지키는 아주 깊이 있는 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손바닥과 발바닥 그리고 등과 날개뼈, 마지막으로 정강이와 발목이라는 세 곳의 치명적인 가려움 부위가 우리 몸속의 간과 폐, 그리고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될 때 반드시 실천해야 할 333 법칙과 함께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왜 당신의 생명줄이 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양배추와 계란이 어떻게 신장의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피를 맑게 하여 가려움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지 그 기적 같은 식사법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들려드렸던 68살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병실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안타까운 사연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생겼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 웃으며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실천하는 양배추 한 접시와 밤 11시 이전의 취침, 그리고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정성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축복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가려움이라는 고통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영상이 끝난 후에도 이 소중한 정보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배우자나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저의 30년 경험을 담은 진심 어린 조언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 전해드리는 건강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를 통해 가려움의 고통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행복한 매일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가슴 따뜻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